아까 여러분들과 같이 패키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간단하게 한번 패키지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패키지는요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바 클래스들을 모아놓은 디렉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얘기하시면 클래스를 모아놓은 디렉토리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뭔가를 담아놓는다 라고 할 때 이제 꾸러미라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제가 지금 그 객체를 하나 만들 건데요. 객체의 이름은 여기 있는 것처럼 today입니다. today라고 하는 변수가 참조하는 객체는 뭘 통해서 만들어지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트, 그죠? 데이트. 자, 여기 나와있죠?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트라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바 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한 게 하나 있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왜 패키지가 필요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자료들을 파일들을요 하나의 폴더에다 다 담아놓게 되면 사실은 정리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나름대로 파일들을 그룹핑해서 별도의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료를 담아 놓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개념이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 클래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파일을 만들다 보면 같은 이름의 파일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리포트다 라고 하면요. 리포트라는 이름의 파일은 뭐 과목마다 다 이렇게 리포트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뭐 과목 이름으로 디렉토리, 폴더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죠? 파일들을 갖다 놓습니다.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클래스이고요. 데이트는 여기 있는 것처럼 java.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있는 것처럼 java.util 역시 사실은 자바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들어가 있는 util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데이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자바라고 하는 폴더 밑에 하위에 위치해 있는 util이라고 하는 하위 폴더 밑에 들어가 있는 파일이다, 클래스 파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지금 파일을 프로그램을 할 때, 자바 프로그램을 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데이트 클래스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java.util.date 이렇게 지정을 하신 다음에 생성자를 부르셔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자바에서는요. 어떻게 하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냐면 이렇게 임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java.util 밑에 ** 하게 되면 java.util 밑에 있는 모든 클래스를 다 임포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다 필요 없고 데이트 클래스만 필요해. 그러면 java.util.date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패키지가 무엇인지 배우셨죠? 패키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사한 성격의 클래스를 모아놓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모아놓은 뭐 폴더, 디렉토리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같은 이름을 갖는 클래스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뭘 사용하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패키지명을 사용하면 패키지명을 앞에 이렇게 붙이게 되면 어때요? 두 개의 클래스를 구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벌써 이렇게 스캐너와 같은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죠? java.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실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는 어디에 위치하냐면 java.util 밑에 있는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고, 클래스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실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여기 있는 것은 제공되는 클래스잖아요. 제공되는 패키지인데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패키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떻게 패키지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여기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패키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고요. 여러분들 패키지 하면 이제 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뭔가를 담아놓는 꾸러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꾸러미. 패키지 하면 꾸러미인데요. 자, 그래서 그 자바에서 패키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뭐 클래스가 이제 클래스가 뭐 지금 뭐 2개, 3개 정도의 클래스가 사용되는데요. 이 클래스가 만약에 뭐 100개 또는 이제 1000개씩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클래스를 사실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뭐 클래스가 2개, 3개일 경우에는 뭐 대충 내용을 알지만 클래스가 100개씩 또는 1000개씩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클래스를 관리해야 되냐면 유사한 것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같은 기능을 갖는 같은 목적의 클래스를 좀 묶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꾸러미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자바에서의 패키지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러한 클래스들을 묶어놓은 폴더를 패키지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같은 목적의 클래스들을 같은 폴더에다가 갖다 놓고 이것을 묶어서 관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가끔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사실은 수업 과목별로 이제 폴더를 각자 만들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처럼 자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자바 프로그램 폴더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해당되는 파일들을 갖다 놓죠. 근데 이 모든 내용을 여기다가 담기가 힘드니까 다시 폴더를 어떻게 하죠? 다시 이제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수업 폴더를 만들고 수업 폴더 밑에 다시 자바 프로그래밍 만들고 다시 요 밑에 강의 자료 만들고 또 요 밑 강의 자료랑 같은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예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결국은 패키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여기 있는 예제에 있는 자료를 참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수업 폴더 밑에 자바 프로그래밍 밑에 예제 밑에 예를 들어서 뭐 a.java 이런 형태로 되죠.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로 자료들을 묶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클래스를 묶어 놓는 것보다는 관리하기 훨씬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의 형태, 즉 다시 말해서 관련된 클래스들을 묶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폴더에다가 담아 놓으면 개별적인 폴더에다가 담아 놓으면 이 각각의 폴더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름 공간의 역할을 합니다. 이름 공간. 그러니까 자료를 찾을 때 어떻게 찾는가에 대한 자료 접근을 위한 경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은 클래스 이름도 경로가 달라지면, 즉 다시 말해서 이름 공간이 달라지면 해당되는 자료가 다른 클래스의 형태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마다 서로 별도의 이름 공간을 가지면
여기 있는 것처럼 클래스 이름의 유일성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면 자연스럽게 클래스에 대한 관리가 용이해지고, 즉 패키지 단위로 클래스들을 관리함으로써 좀 더 세밀한 자료에 대한 접근, 클래스에 대한 접근 제어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 교재 그 교재 보면 220페이지에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돼 있죠? 꾸러미를 하나 갖다 놓고 여기 꾸러미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죠? 클래스들이 여러 개의 클래스,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가 어떠한 꾸러미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가를 보고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 있는 것처럼 클래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패키지 이름이 만약에 패키지 A다. 그러면 여기 있는 클래스 2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자, 패키지 A 밑에 클래스 2다 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패키지가 여기 또 다른 패키지가 있어요. 패키지 B라고 하고 여기 클래스 2가 있다고 생각하면 요 클래스 2하고 요 클래스 2는 같은 클래스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접근 제어를 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B. 클래스 2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두 개의 클래스가 같은 클래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유일성을 보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요 클래스를 접근할 때는 요 앞에 뭘 붙여요? 네임 공간, 네임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A. 클래스 2 패키지 명입니다. 이렇게 앞에다가 패키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클래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패키지를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JDK 안에는 무수히 많은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패키지가 뭐냐면 java.util이라는 패키지예요. java.util이에요. 자, 그 우리가 사실은 벌써 쓴 적이 있었죠. 어떤 거 썼었죠? 여기 랜덤이라고 하는 거 쓰셨죠? 이건 결국 뭐냐면 java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다시 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예요? 랜덤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java.util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자, 요게 이제 뭐예요? 여기까지가 패키지 명이고 요 맨 마지막에 뒤에 있는 이 랜덤이 결국은 클래스명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요, 우리가 너무 자주 사용되는 패키지는 사실은 우리가 별도로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랜덤 사용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앞에다가 임포트 이렇게 붙였었죠? 임포트 이렇게 붙였는데 java.lang이라는 패키지는 너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자동으로 임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java.lang 밑에 있는 클래스들은 우리가 별도로 임포트할 필요가 없고 얘들은 어떤 거야? 자동으로 임포트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 말고도 많은 패키지가 있어요. 아까 했던 것처럼 java util은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여기 있는 것처럼 랜덤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스캐너라는 거 기억나세요? 스캐너 클래스가 어떤 패키지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자, 그 다음에 java.awt라는 패키지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그 그래픽 프로그램에 관련된 클래스를 모아놓은 게 java.awt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료를 저장하거나 읽어올 때 파일에다 읽어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java.io라는 패키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입출력에 관련된 패키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패키지라고 하는 것이 왜 사용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좀 알아두면 되세요. 이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패키지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하고도 관계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 좀 명확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형태의 패키지를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 맨 처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패키지를 선언해 주셔야 돼요. 패키지를 선언하시고요. 자, 그리고 얘는 항상 어디에 위치하냐면 첫 번째 라인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거 꼭 주의해 주세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라인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이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관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여기 보면 com.한국.people인데 이걸 패키지 이름으로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걸 보면 이 패키지가 누가 이 패키지를 만들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패키지 이름이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조직에서 만든 패키지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장 그 패키지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회사의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역순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회사는 아마 한국.com이라는 회사인 것 같아요. 한국.com. 자, 도메인이.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앞에 뭐 people 이렇게 붙였죠. 자, 이것은 뭐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도메인은 한국.com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호스트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 그 도메인 이름을 거꾸로 하면 이걸 이제 주로 패키지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패키지를 선언할 때는 항상 첫 번째 줄에다가 이렇게 패키지라고 하는 걸 꼭 써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패키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학교 도메인이 어떻게 돼요? 우리 학교 도메인은 bu.ac.kr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패키지를 만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패키지를 만드셔야 되냐면 첫 번째 줄에 이렇게 패키지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패키지를 만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우리 주사위 관련된 패키지를 만든다 그러면 앞에다가 이게 di를 붙여요. 그럼 이걸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거꾸로 쓴다는 거죠. 그러면 kr.ac.bu.di 이게 이제 패키지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줄에다 이거 딱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밑에는 뭐가 나오겠어? 클래스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di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다. 그럼 이 di라는 클래스는 어디 속하는 거예요? 이 패키지 안에 들어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패키지를 선언해서 패키지 선언을 하고 그 밑에 이제 클래스 선언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패키지 이름에는 주로 뭐가 사용된다? 도메인 이름이 역순으로 사용된다라고 그랬고요. 자, 패키지를 선언하는 문장은 항상 패키지라고 하는 키워드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한번 우리 이클립스에서 패키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앞에 첫 번째 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첫 번째 줄을 비워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패키지 선언이 있다? 없다? 패키지 선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패키지 선언이 없으면 이 해당되는 클래스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디폴트 패키지 안에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클래스가 만들어져야 돼요. 자,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 보면 요거 그 패키지 이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금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패키지 선언했죠. 얘는 패키지 선언했잖아. 패키지 선언했어요. 여기서는 특별하게 이제 도메인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패키지 이름을 썼거든요. 패키지 이름은 어떻게 sec.공사라고 됐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그럼 얘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현재 디폴트 패키지가 여기니까 여기 밑에 하위 패키지 디폴트 패키지랑 달리 어떻게 아래 소스에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src 밑에 지금 sec 공사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이 뭐처럼 보여요? 꾸러미처럼 보이죠? 이게 사실은 뭐냐면 폴더예요, 폴더. 자, 폴더명이 하나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만들어지고 그 밑에 hello world.java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자,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폴더 밑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패키지 선언한 다음에 얘가 이클립스 환경, 이건 이클립스예요. 이클립스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한테 이제 재밌는 걸 한번 설명드릴 건데,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든 클래스 이름은 show world people이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예요. 자,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지금 링컨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링컨 클래스에 이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객체 참조 변수는 great man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링컨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링컨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뭐다? 패키지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링컨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약에 com이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 com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USA라는 폴더 밑에 다시 people이라는 폴더 밑에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링컨이라고 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링컨이라는 자바라는 게 있으면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은 뭐가 있어요. 링컨이라는 클래스가 있다는 거지. 이 클래스를 내가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이 클래스를 어디서 사용하고 싶은 거냐면 쇼 월드 피플이라는 데서 사용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해당되는 클래스가 있는 내가 해당되는 클래스가 있는 곳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지정을 할 때 뭘 사용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패키지 이름을 접두어로 사용해서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미리 만들어진 패키지를 사용할 때는 뭘 붙여라? 여기 있는 것처럼 패키지 이름을 클래스 이름 앞에다 붙여줘야지만 해당되는 클래스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클래스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컴 밑에 유저 밑에 people 밑에 위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컴 밑에 USA 밑에 people 밑에 패키지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존재하는 클래스를 지금 show world people에서 클래스를 참조한 다음에 지금 생성자 맞죠? 생성자를 불러서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지금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바로 전에는 패키지를 선언했고요. 선언된 패키지를 여기서 사용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패키지를 사용할 때 너무 길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다이라는 클래스가 있어. 근데 이 다이라는 클래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KR 밑에 KR 밑에 AC 밑에 BU 밑에 BU 밑에 지금 BU 밑에 지금 BU 밑에 이제 다이라고 하는 소문자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이라고 하는 이름의 폴더가 있고 요 밑에 지금 내가 다이.자바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kr.ac.bu. 다이.di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지정해야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패키지 이름을 미리 컴파일러한테 알려줍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임포트문이에요. 그래서 임포트문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패키지 이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패키지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패키지야. 패키지 이름 한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야? 자, 요 위치에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임포트 한 다음에 내가 kr.ac.bu.di 다이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안에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어떤 클래스가 있냐면 우리 봤던 것처럼 even 다이도 있고, 그렇죠? 또 뭐도 있어요. odd 다이, odd 다이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tree 다이도 있고, tree. 일단 두 개만 하자. 이게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이 다 임포트 하려면 이거 다 각각 써줘야 되는데 이거 불편하니까 요 폴더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사용하겠다, 임포트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다 별 표시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포트문은 항상 어디서 쓰냐면
자, 만약에 패키지문이 있었다. 그럼 패키지문 바로 밑에다 쓰시면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그래서 자, 임포트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패키지문과 첫 번째 클래스 선언 부분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거 의미는 뭐니? com.한국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있는 모든 클래스 다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야? 자, com.한국 밑에 people 밑에 있는 모든 클래스 내가 다 사용하겠다 하면서 경로명을 지정해 준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어떻게 사용했는가 볼까요? 저 이렇게 했네요. 자, 현재 이 클래스 요거야. show world people은 요 패키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클래스에서 지금 링컨이라고 하는 지금 클래스를 사용할 거거든요. 그 클래스를 사용할 것은 이건 사용할 거야. 자, 이것은 내가 만드는 것을 선언하는 거고. 자, 그래서 사용할 경우에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경로를 지정해 주시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 너무 길잖아. 그래서 여기 쓸 때는 뭐만 쓰면 돼? 여기 링컨이라고만 쓰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임포트에서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com.usa.people 이곳은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패키지의 선언, 그 다음에 내가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선언된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 같이 설명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임포트문은 항상 어디에 들어간다? 패키지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클래스 선언하는 부분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패키지가 없으면 얘가 처음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임포트를 사용하는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클래스가 아니라 잘 보세요. 색깔이 보면 이게 이탈릭으로 됐잖아. 그렇죠. 이탈릭으로 돼 있으면 얘는 뭐냐면 스태틱이야. 스태틱이야. 얘는 뭐에 관련된 거야? 얘는 뭐에 관련된 거다? 클래스와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소트는 지금 java.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 지금 얘가 뭐냐면 클래스야. 자, 클래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소트라고 하는 스태틱 뭐가 들어가 얘가 뭐냐면 메소드예요 사실은. 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싶은 것은 요 메소드만 쓰고 싶은 거야. 자, 다시 한번 자바 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자, arrays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가 뭐만 쓰고 싶은 거예요. 자, 메소드만 쓰고 싶으면 이렇게 임포트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소트라고 하는 것을 부르잖아요. 이 소트는 여러분들 소트는 뭐죠? 정렬이라고 불러요. 정렬. 자, 이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료를 임의의 순서대로 배치하는 거야. 자, 이 소트를 딱 부르면 어떻게 되냐면 자료의 크기가 1357로 바뀌어요. 정렬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요 기능을 내가 사용하고 싶은 거죠. 근데 다른 건 아니고 요 기능만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클래스가 arrays라는 거고 이 arrays라고 하는 거에 지금 스태틱 메소드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소트야. 걔를 불러서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 전체가 아니라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메소드만 사용하고 싶을 때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세요. 얘는 뭐지? calendar.getInstance인데 자, 잘 봐라. 여러분들 캘린더는 여러분들이 선언한 적 있나요? 선언한 적 없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getInstance는 사실은 뭐냐면 얘도 메소드입니다. 자, 얘는 무슨 메소드겠어? 정적 메소드. 알겠죠? 정적 메소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임포트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태틱 메소드 같은 걸 이렇게 클래스 이름 한 다음에 붙여가지고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 지금 하나 여러분들 보이지가 않는데 사실은 여기 뭐가 빠졌냐면 안 보인다. 사실 뭐가 빠졌냐면 이렇게 임포트 한 다음에 java.util. java util이야. 한 다음에
캘린더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플러스 때문에 플러스 늘리면 이게 보이거든? 안 보인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캘린더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메소드를 내가 쓰고 싶으면 어디까지만 쓰는 거야? 여기 있는 것처럼 패키지를 여기까지 쓰고요. 패키지 이름 쓰고 여기다가 클래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게 되면 클래스 여기 있는 것처럼 메소드 이름을 불러서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거는 어떤 거니? 아예 메소드를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적 임포트라고 하고요. 이게 정적 임포트. 그래서 정적 메소드를 임포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소드를 어떻게 메소드를 그러니까 클래스 내에 있는 정적 메소드를 이렇게 임포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사실은 패키지 사용하는 내용들의 내용 중에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처음에 JDK는 없었던 기능들인데 이게 확장이 돼서 많이 확장돼 가지고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나온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